크리스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건데요. 먼저 주식시장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크게 정규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규시장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장외시장에는 코넥스와 KOTC라고 부르는 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린이 분들께서는 이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일이 그렇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규시장에 해당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란 이렇게 긴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직역하면 한국기업 주식가격지수라는 말인데요. 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 아니면 유가증권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는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 되어야 상장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수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큰형님들이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코스피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이렇게 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기업이 대부분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번째로 코스닥이란 이렇게 긴 영어의 줄임말인데요. 직역해보자면 한국 증권업자들의 증권 자동 매매 체계?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직역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에 비해 좀 더 작은 기업들이 상장된 곳이다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는 달리 자본금은 적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곳이에요. 이 시장에는 주로 IT 분야, 바이오 분야, 그리고 콘텐츠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코스피와는 달리 자본금이 10억에서 30억만 있으면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을 작은 형님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CJ ENM 등이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는 덩치 큰 형님들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은 좀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형님들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쉽죠? 다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해했으면 주가지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죠. 이런 개별 기업들의 주가 상황을 시장 전체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가지수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시장 안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를 평균해서 계산한 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주식을 평균해서 산출한 게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즉, 지금 주식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오늘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좀 안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도 그 물건마다 매매 가격은 다 다르지만 서울 집값이 평균 얼마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뉴스 기사에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코스피 시장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지수들을 이용해서 특정 지수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뉴스 기사에서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학교도 서영고, 서성한, 중경외시 등 탑 10이 있듯이 주식시장에도 상위 순서대로 정리한 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지수란 코스피에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 1등부터 200등까지 정리해 놓은 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라서 언제든지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건데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크게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란 우리 같은 그냥 일반 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수는 많아서 시장에서 흔히 개미 투자자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는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와 같은 금융기관이나 공제회, 국민연금과 같은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와는 달리 거금을 투자하는 단체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란 말 그대로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도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계 증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장 참여자가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요? 바로 주식을 매매할 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 주식 소유 분포 현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주식 소유 분포도를 보면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자별로 얼마만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포 현황을 자료를 보면 개인 투자자는 약 99%, 기관 투자자는 0.4%, 외국인 투자자는 0.3%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의 수가 가장 많으니 주식도 가장 많이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투자자별로 평균 보유한 주식 수를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7,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한 법인당 평균 130만 주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70만 주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 주식 수를 합치면 200만 주가 넘어서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평균 보유 주식 수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숫자는 적지만 자금력이 빵빵한 이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더구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정보 수집 능력도 빠르고 분석 역량도 개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네이버 금융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관심 있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투자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외국인 보유 주식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주식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를 마쳤는데요. 벌써 첫 번째 목차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목차에서는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꼭 필요한 기초 상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